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북민전TV의 최정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4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라는 것을 열고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 헌법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이후 3개월 지난 어제 11일에 개정된 이 헌법을 공개했는데,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헌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기존 헌법 중에 많은 조항을 삭제 또는 문구를 교체했는데, 먼저 조선민족을 강조하던 북한이 국가를 더 강조한 부분과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무력 총사령관으로 개정했다, 그겁니다. 물론 최고사령관이나 총사령관이나 다 김정은이 헤쳐먹는 건 맞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완전 독재국가, 완전 독재자라는 것을 이번에 법으로 명시했다, 그겁니다. 북한은 기존의 성군사상, 한마디로 군이 우선이고 군이 지휘하는 시대고 또 모든 노선이나 정책을 군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제3조 성군사상, 제59조 성군혁명 노선, 이 부분을 이번에 가감하게 삭제를 했어요. 개정된 헌법 서문에서만 딱 한 번 성군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제59조의 기존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성군혁명 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이하고 라는 표현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라고 수정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헌법 수정이나 삭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혁명의 수뇌부도 김정은이고 당중앙위원회 수반도 김정은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그거예요. 법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불가침 영역으로 만들어놨다, 그겁니다. 이제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헌법에서 성군을 삭제한 것은 남북 미북 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 미래의 평화지향적을 강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북한이 헌법 개정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올까? 이건데, 북한이 헌법 개정에서 성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 마치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 또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이다, 그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북한의 모든 움직임이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해 좋은 감정을 심어주기 위한, 한마디로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 기조에 맞추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런 잘못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북한이 100만이나 되는 군병력을 줄이지도 않았고 또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서 성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무의미하다. 네? 자, 북한은 이번에 지난 기간 김일성이 제시했던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이게 헌법 13조였어요. 또 김정일이 제시한 대한의 사업체계와 독립채산제, 이건 헌법 33조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구를 넣었느냐?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은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그리고 대한의 사업체계와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바꿨어요. 그럼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이건데, 여러분, 북한은 지난 2002년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으면서 김정일 시대입니다. 당시 독립채산제라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경제는 이미 다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다 마비됐다, 그겁니다.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 김정일은 독립채산제, 한마디로 중앙기관이 관리하던 경제관리 체제를 개인이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돈도 있고 공장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배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각자 공장에서 알아서 처분해라. 대신 이윤이 70%는 국가에 상납하라. 이거였어요. 물론 이 법도 강도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북한이 사회주의 집단체제라는 속에서 개인 우선주의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겁니다. 법으로 명시해 놓았으니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공장도 만들고 무역도 하면서 개인 돈주머니를 불렸다 이겁니다. 법은 있어도 불법을 알면서도 법기관이 단속을 못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왜? 독립채산제로 국가에 상납할 돈을 벌러간다니 누가 단속을 하고 맡겠어요. 이때부터 북한은 사실 겉으로 사회주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내부는 자본화되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로. 그런데 이걸 다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한마디로 국가가 다시 경영에 관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죠. 더 진화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80년대 시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공장에 출근시키고 국민을 더 감시하겠다 이겁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부분은 헌법 32조 실리보장과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는 헌법 33조인데 대한민국의 평화주의자들은 이게 김정은이 경제개혁 조치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에? 실리보장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 경제개혁 조치를 반영했다. 참, 이는 다시 직장에 다 나와라.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배급 주고 대우해주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일한 것만큼 가져가고 일을 안 하면 못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체제 우리 안에 넣고 통제하되 더 일한 것만큼 더 가져가라. 여러분은 통제받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장사하고 힘들면 쉬고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마 후자, 지금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개정된 헌법 3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위와 민주주의, 정치적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사회주의 원칙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통일적 지도와 유일적 지위, 한마디로 김정은이 말만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제개혁인가요? 자, 33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번에 개정한 헌법에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개인이 벌어서 개인이 가져가던 수익과 경제를 국가가 이제는 단속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완전 독재국가의 틀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우리는 정상 독재국가다 이거죠. 기존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거였는데 이번 개정 헌법에는 마지막 문구를 사상과 용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해서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라고 개정했어요.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이 사상과 용도 현재를 의미하던 이 문구에서 이젠 그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돌아가신 사람들의 업적은 있으나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이란 단어를 넣어 지금 현재의 주인은 나다. 나 김정은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 네? 탈북민들은 입 아프게 불렀던 우리 민족 제일로 좋아. 이 노래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개정했어요. 아마 조만간 우리 국가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가 나올 듯 합니다. 또 할아버지는 위대한 수령, 그리고 아버지는 위대한 영도자로 이번 헌법에서 완전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구분을 해 놓았다 그겁니다. 개정된 헌법 소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 건설이 근본적이며 중액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의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세계에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왕조국가.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상국가야. 뭐 이거죠. 탈북민들은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근로 인테리, 한마디로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한 사람들을 지칭한 이 단어를 이번에 지식인으로 바꿨어요. 지식인이나 근로 인테리나 다 배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는 왜 근로 인테리라고 불렀느냐 이건데, 북한에서는 지식인은 일제 때 배운 사람들을 지칭하고 그보다 더 계급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진정한 노동자 농민이 나라다 라는 의미에서 근로 인테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지식인과 차이를 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꿨네요. 이걸 근로 인테리를 지식인으로 바꿨어요. 이와 함께 헌법 27조에서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고리라고 했던 부분을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다. 그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북한의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뭐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죠. 국무위원장이 국가 최고 직책이다고 했고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수정했어요. 이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불리던 것과 달리 공화국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김정은의 위상을 선전하자는 거죠. 물론 기존에도 북한군을 비롯한 보위부, 보안성 이 모든 무력의 수장은 김정은이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은 인민군 안에서만 수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칭 자체를 공화국, 한마디로 북한의 모든 무력의 총사령관은 김정은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네, 먹고 살기도 힘들죠. 그 무슨 고리타분하게 북한의 헌법에 대해 알 필요 있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북한 김정은도 자력갱생을 호소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모여놓고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도 자력갱생을 호소하는, 여기 남한인지 북한인지 헷갈리는 속에 이런 헌법 개정 하나를 두고 마치 김정은이 평화주의자로 탈바꿈한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었기에 실제 북한의 의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한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은 변한 게 아니라 더 감옥 같은 북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